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컨셉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지난 3년간 한국 실험미술이라고 해서 퍼포먼스와 이제 설치, 그리고 그 6, 70년대에는 해프닝과 이벤트라고 불렀던 일종의 개념 미술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지속적으로 지금 확장되며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그 실험미술이라는 부분이요. 근데 이 실험미술에 대해서 넓게 조금 더 그리고 생각을 해본다면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됐었던 새로운 미술, 이제 전위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990년대까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전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에는 서화협회부가 전시 중인데요. 서화협회부는 우리나라에 지금 물론 개인 소장자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지금 국내에 확인되는 서화협회부는 3곳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저희 박물관에서 그 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화협회부에 대한 이제 소개와 함께 여기에 새로운 미술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즘 미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실을 재현하고 아름답게 뭔가 자연물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미술도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사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흐름이 이제 한국에도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한국에는 그게 바로 서구를 통해서 소개됐다기보다는 일본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던 많은 이제 미술가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이번에 소개했었던 분들은 김복진, 조오장 이런 분들의 글을 통해서 소개를 이번 전시에서는 했고요. 그 대정신흥 미술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모더니즘 예술가들, 입체파, 야수파 이제 이런 조금 사실 재현과는 좀 벗어나서 어떤 작가의 주관이라던가 어떤 사회 현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개됐었던 서화협회부의 어떤 문장을 이 부분에서는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전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1920년대에 이제 서화협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어떤 일본의 그 서구 미술이 수용됐었던 걸 다시 한국에 이제 들어온 부분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쪽에서는 그 사인전이라는 어떤 전시를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인전 여기에 있는 자료인데요. 이제 사인전 같은 경우에는 박서보 선생님께서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반국전이라는 취지로 이제 단체전을 열게 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4.19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제도적인 움직임을 일찍 선구적으로 보이셨다라는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19 혁명은 굉장히 이제 당시 어떤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직접 그저 정신으로 알거나 어떤 사회적인 흐름으로 알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체화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 사건에 앞서서 이제 박서보 선생님이 펼치셨던 사인전, 그리고 그 4.19 혁명 이후에 이제 60년 전 그리고 벽전이라는 이름으로 덕수궁 돌담길 옆에서 이제 국전에 반대하는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시의 자료들이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벽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발언이라는 글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지금 벽 앞에 서 있다. 이 벽 앞에 서 있다가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벽 앞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돌파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이것들을 바꿔야 한다라는 어떤 굉장히 선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글을 볼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 미술계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지점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무동인 전시를 함께 잠시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무라는 단어가 동양에서는 없다라는
이제 의미잖아요. 이 무가 굉장히 일본이나 다른 어떤 동양권에서도 전위 정신을 나타낼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겠다.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배격하고 다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의 표명으로 무라는 단어를 이 전희 작가님들이 많이 사용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무동인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미술, 이제 어떤 오브제 작업이 선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주목받지 못했고, 사실 이 오브제 작업을 선보이셨던 분들도 이후에는 다시 이제 회화 작업으로 많이 복귀하셨지만 굉장히 선구적으로 일찍 오브제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어두운 면,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 면, 그리고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이 오브제 작업을 통해서 드러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에서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라는 단체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방가르드 협회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전위를 주도하는, 그리고 전위를 표명하는 단체였습니다. 네, 이 아방가르드 협회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측면의 작가님들이 함께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상미술 하셨던, 그리고 또 오브제 작업 같이 설치미술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제일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작가 그룹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김구림 선생님이나 그리고 정강자 선생님, 그리고 곽훈 작가님 같이 그 당시에 좀 굉장히 일찍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을 선보이셨던 분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분들의 어떤 작품 세계를 짤막하지만 같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ST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ST는 이건용 선생님, 지금 굉장히 많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계신 한국의 작가님이시죠. 그래서 이건용 선생님과 그리고 김보경 선생님 두 분은 동갑이신데요. 그 두 분께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움직이셨던 ST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T 단체의 경우에는 한국적인 어떤 개념 미술을 한국 사회에 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이론 작업을 병행을 하셨고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개념적이고 어떤 이렇게 연구적인 측면을 떠나서 굉장히 새로운 미술, 그러니까 이벤트나 어떤 설치미술, 그리고 또 당시에는 이렇게 대중과 소통하는 그런 경험들이 전시장에서 많지 않았는데, 네, 그런 경험들을 전시장에서 참여하는 관람객들도 함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셨던 ST 전시이고요. 이 옆에는 1975년에 도쿄 화랑에서 있었던 한국 5인의 작가 5가지 흰색전의 자료가 함께 전시 중입니다. 사실 단색화 작가, 추상미술 작가를 전위 작가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서 또 의아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리라 합니다. 하지만 전위라는 단어가 이 당시 70년대 그리고 80년대 후반까지도 현대, 첨단, 그리고 모던 이런 단어들과 동의어로 거의 사용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그 전위가 전혀 그 시기와 다른 용례를 가지지만, 이 당시에는 전위 작가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제일 현대적인 작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 전시에서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단색화 작가님들도 함께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요. 이 작가님들 같은 경우엔 당연히 이제 화폭에 본인들이 가지셨던 어떤 모노화라던가 여러 동양적인 어떤 영향들이 한국 작가님들의 어떤 작품 세계에 반영되면서 한국적인 추상으로서 드러나졌던 그 한국 작가님들의 단색화 계열의 그런 전시들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네, 민중미술에 대해서 전위적이다라는 측면을 함께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민중미술을 하면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품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개념적인 측면을 우리가 발견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이제부터 해서 90년대 초중반까지 이 한국의 민중미술이 서구권에 굉장히 활발하게 소개됐었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 이후에 또
많은 부분에서 관심들이 수그러든 측면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전위적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앞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부분에서는 어떤 혁신적이고 이전에 선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작품 경향 이런 것들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일상과 제도가 분리되어 있는 그 미술 문화 안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했었던 그런 경계를 넘나들고자 했었던 그런 측면에서 전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여기에서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한국의 생태미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생태미술의 경우 이제 당시에 80년대에는 자연미술이라는 말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양평의 박감미술회나 공주의 야투 이제 이 두 단체가 자연미술을 주도했었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체의 경우에서도 물론 조금 다른 경향들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이 두 단체는 어떤 반문명, 반도시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이렇게 표명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어떤 야외에 나가서 자연물을 가지고 미술 전시를 한다? 이런 측면이 굉장히 어떤 심화되고 있는 도시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떤 다른 또 지향점들이 있으셨지만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여기에 이제 야투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공주에서 활발하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생태미술이라는 단어로 이제 자연미술이 어떻게 보면 더 넓게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자연미술에 대한 연구가 80년대로 소급해서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연구에 따라서 이 경향도 당연히 전위적이다라고 해서 소급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에 함께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작가님들이나 이제 단체 활동들 같은 경우엔 이러한 어떤 192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온 어떤 이런 전위 정신의 맥락들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을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19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들어서 이후에 사실 어떤 젊은 작가들도 내가 전위 작가다라고 이제 사실 젊은 작가들 층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작가들이 없지요. 어떻게 보면 전위 정신이라는 것이 그럼 2000년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저 과거의 유물 같은 것인가? 라는 측면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 오늘날도 유의미한 것이라면 그것이 오늘날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함께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